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10회 대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답안 제출 및 채점 기준이 약간 변동이 있었는데요. 1유형 같은 경우에 세개 문항당 10점은 동일하지만 일부에서 소문항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문제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개 문항에 대해서 각각이 10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점수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 구성이 일반적으로 어떤 전처리를 하게 되어 그리고 나서 값을 구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전처리가 틀리게 되면 나머지 내용을 올바른 함수를 써서 계산을 하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아주 복잡한 것을 구하는 문제가 났다 하면 플러스 요인이에요. 전처리라던가 어떤 요구사항을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통계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있는 게 어려운 거였다. 그러면 간단한 것은 5점을 받고 5점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1유형에서는 점수를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2유형 예시에서는 동일한데 기존에서는 분류에 대한 모델링을 예시로 주었고 이번에는 회계에 대해서 예시를 주었어요. 그리고 평가지표는 RMSE 주었는데 이 RMSE라는 것은 사이클론의 버전에 따라서 루트, 민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MSE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루트를 취하는 거죠. 0.5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numPy에 있는 sqrt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3유형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보고 이게 뭔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F검정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식을 암기를 해야 되는, 물론 식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저희가 필기 시간에 학습했던 F검정의 통계량을 구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식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를 예시로 주었습니다. 소문항이 3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1번과 2번이 실제로 식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3번 하나만 test에 관련된 것이 예시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향을 봤을 때 스태츠 모델스 쪽이 계속 나왔었어요. 사이파이 쪽은 한 문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시 문제도 모수검정 예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스태츠 모델스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수검정과 비모수검정. 사실 모수검정은 아직까지 기출된 적은 없습니다. 비모수에서 카이제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문제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예시 문제 이해하고 가시고 기존에 준비하셨던 대로 스태츠 모델스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수하고 비모수 검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시는데 예시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체험 사이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실기 체험에서는 코드 및 메모장 작성 내용이 저장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 시험 환경에서는 코드 및 메모장 작성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는 문제를 풀다가 다른 문제를 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메모장이 있어서 메모장에다가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았던 답 있죠. 답을 적어두시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넣어두고 다시 열어보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인류형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임포트 판다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읽기도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코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실행 눌러가지고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행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제출이 된 게 아닙니다. 이동을 하셔서 여기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안 내용을 입력하는데 만약에 정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수를 입력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입력 형식이 올바르지 않다고 나오죠. 문자열을 좀 넣어볼까요? 문자열 같은 경우도 입력 형식이 올바르지 않다고 나오죠. 그래서 입력 형식이 틀려서 틀리게 채점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메시지가 나오면 그것으로 수정하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 유형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 있고 근데 지금 파일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커스터머 테스트 CSV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총 구매의 칼럼이 미제공이라고 써 있죠. 그런데 제가 이 테스트에 대해서 컬럼스를 출력해 볼게요. 여기에 총 구매액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문제를 푸실 때 이 총 구매액에 대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뭐 간단해요. 드롭 해서 저희가 했던 대로 컬럼스 이퀄 해서 총 구매액 삭제를 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게 이게 답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총 구매액에 대해서 어떻게 둘 수 있냐면 그냥 삭제해서 아깝게 버리지 않고 앤서로 만드실 수가 있죠. 그게 바로 y의 true 값이잖아요. 그래서 테스트에 있는 총 구매액을 y2로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드롭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선택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y2로 하고 나중에 예측값하고 비교해서 실제로 평가 지표에 대한 점수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항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RMSE가
직접적으로 임포트가 안 되니까 MSE 임포트하고 RMSE로 구하라는 것 이야기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파일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result.csv 주셔가지고 저장을 하고 또 한번 읽어서 실질적으로 다시 읽어올 수 있는지 검사하는 코드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유형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첫 번째 F검정의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하는 게 나왔는데 F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F테스트 이런 함수가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합동 분산 추정량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분산이 두 개 그룹에 대해서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문제인데 합동 분산 추정량을 이용하여 라고 해서 뭔가 여기서 구한 것을 사용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할 때 등분산인지 아닌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합동 분산 추정량을 이용한다는 게 바로 등분산이라고 가정을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구한 다음에 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4 안 되죠. 자, 이렇게 세 자리가 채워져야만 올바른 형식이라고 나오고 또 초과했을 때도 올바른 형식이 아니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답안을 입력하면서 제출 형식을 위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전에 꼭 한번 사이트 이용해 보세요.